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말에 햇볕이 부엌 창문을 통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김현수가 거칠어진 손으로 시멘트 잔여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건설 일은 그의 손을 굳고 강하게 만들었고 각 흉터는 완성된 프로젝트와 지켜낸 약속들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후 3시 15분. 준우는 오후 6시까지 축구 연습에 있을 것이니 그동안 송씨 프로젝트 견적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강암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알림 화면이 계속 켜졌습니다. 아들이 연습에 급히 가느라 잊고 간 휴대폰이었습니다. 김현수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미리 보기 메시지들이 그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제이슨이 괜찮다고 했어. 엄마는. 메시지의 단편들은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완벽한 타일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그의 손이 휴대폰을 들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와 그의 절친 민우의 메시지는 끝도 없이 위로 스크롤되었고 각각이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새 남자친구에 대해 전혀 모르셔. 오늘 아침에 민우한테 문자를 보냈어. 제이슨이 새로 나온 BMW M4를 운전하게 해줬어. 학교 끝나고 빈 주차장에서 연습하게 해줘. 아빠의 낡은 트럭보다 훨씬 멋있어. 민우의 대답이 나타났습니다. 대박, 너희 엄마 상사야? 진짜 신기하다. 너희 아빠는 정말 모르는 거야? 응, 아빠는 건설 현장에나 신경 쓰느라 전혀 몰라. 엄마는 그가 폭죽을 들고 춤을 춰도 모르겠다고 하셔. 제이슨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점심을 가져다 줘. 다음 주말에는 우리를 농구 경기 코트사이드에 데려가기로 했어. 아빠는 내가 민우랑 SAT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김현수의 턱 근육이 움츠러들며 메시지를 스크롤하는 그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아들과 아내의 배신이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문자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해체하는 것이 단순한 수다인 것처럼. 제이슨이 다음 주말에 골프를 가르쳐준대. 사업 네트워킹에 중요하다고 하더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정직한 땀과 굳은 살이 너의 이야기를 말해준다라는 식의 고리타분한 조언만 하셔. 진짜 옛날 사람 같은 충고야. 마지막 메시지는 김현수를 무겁게 자신이 직접 만든 주방 의자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제이슨이 아빠보다 더 나은 아빠 같아. 내가 대학에 대해 말하면 들어주고 아빠는 그냥 일 열심히 해서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강의만 해.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김현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내가 몇 시간 후에야 집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며 그의 아내가 디자이너 가방을 팔에 걸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당신 집에 일찍 왔네. 미연의 미소가 약간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치 그의 노동보다 비쌀 것 같은 맞춤 재킷과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버리 힐스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일정보다 일찍 끝냈어. 팀이 정말 잘해줬거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김현수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며 내부의 혼란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어의 강조는 미묘했지만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미연은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으로 자동차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좋네, 여보. 난 그냥 서류 몇 개를 놓고 와서. 분기 말이라 딜러십이 정신없이 바빠. 그렇겠지? M4도 많이 팔리겠네. 그의 질문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뭐라고? BMW 말이야. 준우가 언급했거든. 김현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그의 모습이 부엌 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꽤 전문가가 된 것 같더라고.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뭐. 10대들이 원래 차에 관심이 많잖아. 그녀는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다시 가봐야겠어? 제이슨.
아니, 김 부장님이 이 계약서를 기다리고 있어? 제이슨 김현수는 그 이름을 씹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새 영업부장 말이지. 내 아들한테 운전을 가르쳐주고 골프를 가르치고 농구 티켓까지 사주는 사람 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혹시 날 감시했어? 감시, 김현수의 웃음엔 전혀 유머가 없었습니다. 준우가 휴대폰을 두고 갔어. 우리 아들이 새로운 멘토를 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해봐, 미연. 내가 번 돈으로 만든 대학 기금을 당신의 중년의 위기에 쏟아붓는 걸 제이슨도 알고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미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 없잖아. 항상 일만 하고 흙투성이에 시멘트 냄새만 풍기고. 제이슨이 이해해준다고? 이해해준다니. 다른 남자의 돈 쓰는 법을? 다른 남자의 아들과 아버지 놀이하는 법을. 김현수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흙먼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자동차 판매원이 그걸 망치게 내버려두고 있군. 미연은 고개를 당당히 치켜들었다. 제이슨은 이제 재정관리자가 되었어. 그는 야망이 있고 계획도 있어? 다음 달엔 준우와 함께 대학 투어를 갈 예정이야. 내 돈으로. 김현수의 끊임없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내 남자친구에게 쓰고 있는 돈, 그 모든 돈은 내가 자정을 넘겨가며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주말 내내 타일을 깔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지으며 벌어들인 거야. 내가 내 근무 시간에 대해 불평할 때 말이지. 당신은 현대 비즈니스를 이해 못해, 현수. 준우에겐 인맥과 기회가 필요해. 준우에게 필요한 건 김현수의 말은 망치처럼 내리쳤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파는 사람의 차이를 배우는 거야? 아마 우리 모두 그 교훈을 배울 때가 된 것 같군. 미연은 갑자기 불안해져서 뒤로 물러섰다. 무슨 뜻이야? 김현수는 단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는 등을 돌리며 그녀를 사실상 무시했다. 그리고 미연. 그 멋진 블레이저가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래.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위협이 마침내 전달되었다. 미연은 급히 차고의 콘크리트를 따라 하이힐을 빠르게 두드리며 나갔다. 김현수는 그녀의 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린 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제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번호를 누르며 말했다. 철민 씨. 나 김현수야. 작년에 논의했던 비상계획 기억하지? 실행할 때야. 그리고 철민 씨, 모든 계좌를. 남김없이. 철민의 사무실은 가죽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먼지와 톱밥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한 김현수에게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다. 회계사는 듀얼 모니터로 디지털 명세서를 띄우며 말했다. 돈의 흐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철민은 한 모니터를 김현수 쪽으로 돌렸다. 미연 씨가 지난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공동 계좌에 접속했더군요. 매주 두세 번 마스트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비즈니스 점심을 한다고 하면서 평균 20만 원씩 지출했어요. 그는 여러 거래 내역을 클릭하며 말했다. 이 패턴은 3개월 전에 시작됐습니다. 제이슨 마르티네즈가 럭셔리 모터스의 영업 매니저로 들어온 시기와 일치하죠. 김현수는 날짜를 자세히 살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준우의 지출 내역을 보여줘. 철민은 또 다른 명세서를 띄웠다. 사립학교 점심 계정에서 지출이 2배로 늘었네요. 대부분의 날 점심 2개씩 청구됐고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 학교로 배달되었어요. 그는 안경을 조정하며 말했다. 더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스포츠 경기, 골프 클럽 회원권이 모두 당신의 공동 신용카드에서 청구됐어요. 대학 기금은 아직 손대지 않았지만 조기 인출 옵션에 대해 문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잠가버려. 김현수가 명령했다. 우리가 설정한 새로운 계좌로 모든 돈을 옮겨. 오늘 은행 문 닫기 전에 완료해.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빠르게 쳤다. 사업 계좌는 안전합니다. 그녀는 그 계좌에 접근한 적이 없어요. 테일러 건설을 별도로 유지한 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김현수를 바라보며 멈췄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지난주에 그 계좌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당신 비서인 척하며 계약과 청구 내역 정보를 요구했죠. 김현수의 턱이 굳어졌다. 송씨 프로젝트였나? 그 계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급 일정에 대해 물었어요. 30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김현수가 일어나 사무실을 거닐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철민은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더 있습니다. 제가 제이슨 마르티네즈를 조사해봤습니다. 패턴이 있더군요. 5년 동안 세계의 딜러십에서 일했는데 매번 기혼 고객들과 엮여 문제가 생기고 떠났습니다. 성희롱 관련 고소 2건도 있었는데 둘 다 조용히 합의됐습니다. 그의 BMW요? 딜러십 이름으로 리스한 차량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죠. 이 쇼도 곧 끝날 거야. 김현수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제인 함몬드 알지? 이혼 전문 변호사 말이야.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야. 작년에 그녀가 맡은 의뢰인의 바람난 남편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 심지어 요트까지. 철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전화번호 필요하세요? 아니, 있어. 봄에 그녀의 맞춤형 착오를 만들어줬거든. 김현수는 사무실 문에서 잠시 멈췄다. 철민, 한 가지 더 필요해.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영수증, 모든 은행 명세서를 다 가져와. 내가 일한 모든 시간, 벌어들인 모든 돈,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전부. 이미 준비 중입니다. 철민은 USB 드라이브를 들어보였다. 디지털 사본은 여기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아내가 벌인 소비 행태와 당신의 입금 기록이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한 것부터 주말 일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사도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김현수가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걸 제인에게 보내줘. 그리고 철민. 고마워. 수년간. 내 뒤를 지켜줘서. 김현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고 세금도 깨끗하게 냈지? 제이슨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 이철민이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신용 기록이 흥미롭더군. 비대 허덕이고 있어? 딜러십은 그의 도박 비대에 대해 모를걸. 트럭으로 걸어가며 김현수는 제인 함몬드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비서는 그의 이름을 바로 알아보았다. 맞춤형 착오가 큰 인상을 남긴 모양이었다. 김현수 씨. 함몬드 변호사님께서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김현수가 몇 년 전에 개조한 건물의 꼭대기 층에 있었다. 제인 함몬드는 단단한 악수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디자이너 정장은 미연의 것처럼 패션이 아니라 힘을 상징하는 선택이었다. 철민 씨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회의실로 그를 안내하며 말했다. 모두 검토했어요. 김현수 씨, 주신 자료가 상당히 많네요. 그냥 현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작업화가 부드러운 카페트 위를 스쳤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제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자산을 확보하고 외도를 문서화하고 사업을 보호하셨죠. 그녀는 메모장을 두드렸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당신 아내의 소비 패턴을 보면 그들이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업 계좌에 대한 문의?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기금은 현재 안전하지만 당신이 문서화한 자료는 당신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임을 입증합니다. 그녀의 최근 행동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걸 보여주죠. 제이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서를 꺼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계좌가 잠긴 걸 알게 되면 변호사를 구할 겁니다.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김현수는 말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망치게 놔둘 수는 없어요.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죠. 제이는 전략을 설명하며 각 포인트를 마치 건축 설계도처럼 정밀하게 짚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세요. 유기와 간통을 주장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들로부터 받은 문자. 법정에서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판사들은 부모 소외를 좋게 보지 않아요. 김현수는 세부 사항을 흡수하며 양육권, 자산 분할, 일정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회의가 끝날 때쯤 제인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직접 지으셨다는 집 말이에요. 정말로요? 못 하나, 나무판 하나까지 제가 했습니다. 주말마다 5년 동안 일하면서 만들었죠. 완벽하네요. 제인은 마지막 메모를 남기며 말했다. 법정에서 땀의 가치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현수 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테니 움직일 때는 결정적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현수는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석양은 도시를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침 부엌에서의 장면이 마치 평생 전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철물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결정을 내렸다. 20분 후, 그는 새로운 공구 상자와 준우가 처음으로 목공을 배웠던 상자와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 오래된 공구 상자는 오늘 밤 그와 함께 떠나겠지만 새로운 것은 그 자리에 남아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유산과 선택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로. 어떤 교훈은 시간이 걸려야 완성되는 법이다. 저녁. 그림자가 차고로 길게 들이오는 가운데 김현수는 작업 트럭에 필수품을 싣기 시작했다. 복제된 공구 상자는 원래 것이 17년 동안 놓여있던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문서와 미연의 배신 이전의 가족 사진, 아버지의 낡은 목공 기록을 가져갈 것을 선택하며 차분하게 움직였다.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엘리자베스예요. 미연 있나요? 휴대폰을 받질 않아서요.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수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기 말이라 딜러십이 바쁘다고 하더군요. 아, 엘리자베스가 멈칫했다. 새로운 매니저가 모두를 바쁘게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이슨인가? 판매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고 하던데 김현수는 전화기를 더욱 꽉 쥐었다. 혹시 레이커스 경기 티켓 얘기도 했나요? 아니면 비즈니스 저녁 식사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이해가 담긴 목소리로 변했다. 오, 현수 씨, 설마 그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아니겠죠? 직접 물어보세요, 엘리자베스. 분명 그녀 나름의 이야기를 꾸며낼 겁니다. 그는 잠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받기에 과분한 시어머니셨죠. 준우는 이 상황에서 어디 있나요? 선택과 결과에 대해 어려운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가봐야겠네요. 몸 조심하세요, 엘리자베스. 당신도요. 현수 씨, 우리 모두가 그녀 편인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김현수는 집 사무실 컴퓨터에 마지막으로 접속했다. 차고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 영상은 미연이 최근 몇 주간 밤 11시를 넘겨 집에 돌아와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 거리를 확인하고 옷매무새를 거울로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소한 속임수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준우의 문자였다. 아빠, 연습 끝나고 팀이랑 저녁 먹으려는데 5만 원만 줄 수 있어요. 김현수는 답장을 보냈다. 점심 계정 잔액 확인해봐라. 이 세 점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 마침내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수겠죠. 실수가 아니다. 내일 제이슨에게 점심값 달라고 해라. 그가 너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줄 거다. 이후 라디오는 침묵했다.
김현수는 대화를 제인에게 전달하며 문서화 파일에 추가했다. 그의 다음 전화는 준우의 학교인 웨스트브룩 아카데미로 걸렸다. 켄드릭스 교장님. 김현수입니다. 준우의 학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학교 행정관이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아, 김현수 씨, 다음 분기 학비가 다음 주에 납부 예정입니다. 기존 계좌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요. 사실 오늘부로 준우의 교육비 책임을 철회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김현수의 어조는 전문적이었다. 제가 웨스트브룩과 체결한 학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서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선에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경우네요. 김현수 씨의 준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어머니가 대학 투어를 주도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교육 계획도 분명 있을 겁니다. 김현수는 잠시 멈추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 레이커스 경기 티켓과 골프 클럽 멤버십 비용이 학교 학부모 협회 계정에서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제 승인을 받지 않은 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은 미연 씨의 인증서를 통해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켄드릭스 교장은 타이핑 소리를 내며 말했다. 멤버십은 한 제이슨 씨가 연장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사업적 네트워킹에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해당 거래들을 사기조사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제가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 3번의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켄드릭스 교장님. 사업과 개인적인 이익을 한 번도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죠. 행정관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씨, 이 상황에 대해 죄송합니다. 준우는 좋은 아이입니다. 최근 태도에 변화가 있긴 했지만요. 최근 변화라니 참 외교적인 표현이군요. 그의 새 디자이너 옷과 점심 배달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겠죠. 전화를 마친 후 김현수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부엌에는 이혼 서류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고 준우의 문자와 미연의 금융거래 내역이 인쇄된 스크린샷이 함께 있었다. 그의 결혼 반지는 간단한 금반지로 서류 더미 위에 올려져 있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된 미연의 반지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보안 카메라 피드에서 준우의 축구 연습이 끝난 모습이 보였다. 미연의 차는 여전히 딜러십에 있었고 매주 수요일의 만남이 정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현수는 아버지의 오래된 공구 상자를 어깨에 메고 차고를 지나 작업대 앞에서 잠시 멈췄다. 코르크보드에 핀으로 고정된 희미해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0살 난 준우가 천망치를 들고 자랑스럽게 웃으며 미완성된 나무집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지갑에 넣었다. 사진이 있던 자리에 코르크는 주변보다 연하게 드러나 마치 어두운 배경 속에 떠오르는 비난처럼 보였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철민이 최종 이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25년 동안 김현수가 쌓아온 모든 계약과 결제가 이제 새로운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미연의 다음 쇼핑은 잔액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 김현수는 트럭에 올라탔다. 앞 유리를 통해 자신이 지은 집을 바라보았다. 창 하나하나, 각도 하나하나가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그 집은 동네의 다른 부유한 집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김현수는 그 집의 뼈대를, 그 기반을, 반짝이는 외관 아래 숨겨진 강인함을 알고 있었다. 내 차례다. 그는 중얼거리며 엔진을 켰다. 트럭은 조용히 출발하며 세심하게 설치된 덧들과 산산이 부서진 환상이 가득한 집을 뒤로 남겼다. 차고에는 새 공구상자가 조용한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삶을 만드는 것과 빌려 쓰는 것의 차이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가르칠 준비가 된 채로 밤은 그의 후미등을 삼키며 김현수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을 감쌌다.
최근 지역사회센터 건설 계약을 따낸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다.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었다. 뒤에서 그의 전화기는 여러 통의 전화를 추적하고 있었다. 미연, 준우,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 각각의 전화는 받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떨어져 마치 깊은 우물에 던져진 돌처럼 사라졌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미연의 아침은 그녀 특유의 자신감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차를 대며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반짝이는 헤어스타일 위에 얹었다. 바리스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랙 소리를 내며 그녀의 복잡한 주문을 받았다. 아몬드 우유에 설탕 없는 바닐라 라떼, 매우 뜨겁게, 거품 적게. 총 7,450원입니다. 미연 씨, 미연은 다듬어진 손톱으로 플래티넘 카드를 내밀었다. 평소처럼 익숙한 동작이었다. 바리스타가 한 번, 두 번 긁었지만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승인 거절로 나오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부유층 특유의 짜증이 묻어났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3번의 시도 끝에 뒤에 줄을 선 차들이 초조해졌다. 미연은 굳이 지갑을 뒤적이며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매번 같은 결과였다. 거절되었습니다. 아마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녀는 말하며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10대 바리스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시스템은 멀쩡합니다. 미연 씨의 다른 고객들의 카드는 잘 작동하고 있어요.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미연은 드라이브 스루를 빠져나오며 이미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은행 앱은 계좌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김현수의 번호를 눌렀다.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다시. 또다시. 미연 씨. 그녀의 비서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를 가로막았다. 준우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한 일이래요. 미연은 전화를 돌렸다.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준우의 불안한 목소리가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엄마, 뭔가 잘못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제 점심 계정에 잔액 부족이라고 떠요. 행정실에서는 학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걱정 마, 아가. 그냥 기술적인 오류일 거야. 학교 비서가 끼어들었다. 미연 씨. 유럽 여행 코디네이터가 통화 중이에요. 미연이 항의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끊고 들어왔다. 미연 씨, 준우의 졸업 여행 비용에 대해 전화 드렸습니다. 마지막 할부가 은행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즉시 대체 결제가 없으면 준우의 자리가 취소될 것입니다. 김미연의 손이 핸들을 쥐며 하얗게 질렸다. 들어보세요. 이건 실수예요. 제 남편이. 엄마, 준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공포로 높아진 목소리였다. 그들이 말하길 학비를 내지 않으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연은 BMW를 유턴시키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학교로 갈게. 걱정하지 마, 아가.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집으로 가는 15분 거리를 8분 만에 주파했다. 미연의 하이힐이 차고 바닥을 빠르게 두드리며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며 김현수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 대신 침묵만이 응답했다. 안방 옷장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현수의 쪽은 반쯤 비어 있었다. 작업화와 작업복은 사라졌고 서랍장은 열려 텅 비어 있었다. 옷장 안의 금고는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휴대폰 화면을 인쇄한 것 같은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 미연의 손은 떨렸고 그녀는 첫 번째 페이지를 들어 올렸다. 이미 접수된 이혼 서류였다. 그 아래에는 준우가 민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인쇄본이 있었다. 하나하나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제이슨에 대한 내용, BMW 운전, 제이슨이 아버지로 더 낫다고 했던 이야기까지. 안 돼, 안 돼.
안 돼. 미연은 서류를 흩뜨리며 휴대폰을 찾기 위해 몸을 던졌다. 제이슨, 제발 받아. 그의 음성사서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미연의 무릎이 꺾이며 그녀는 김현수와 20년을 함께했던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늦은 밤마다 제이슨과 재고 정리 미팅을 핑계로 빠져나가던 그 침대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은행 매니저였다. 미연 씨,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어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계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멀게 느껴졌다. 남은 게 뭐죠? 그게 문제입니다. 미연 씨 공동계좌는 모두 닫혔고 투자 포트폴리오는 청산되었으며 신용카드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거래에 김현수 씨의 서명과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연의 시선은 차고의 보안 카메라에 깜빡이는 불빛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김현수가 이웃집 도난 사건을 이유로 설치했다고 했던 바로 그 카메라였다. 그 카메라는 그녀가 늦은 밤 집에 돌아오던 모습, 주행거리를 확인하던 모습, 차 거울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던 모습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차고는 마지막 충격을 안겨주었다. 17년 동안 김현수의 아버지의 공구상자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새 공구상자가 빛나고 있었다. 깨끗하고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이 부서지고 교체된 것을 조롱하듯이 준우의 전화는 계속 울렸다. 학교 행정실, 여행 코디네이터, 은행 매니저. 모두 그녀가 대답할 수 없는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연은 침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디자이너 옷과 완벽한 화장은 값싼 코스튬처럼 보였다. 차고에서 보안 카메라는 계속 깜빡이며 그녀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한 조각씩 기록하고 있었다. 차도에서 차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김현수의 트럭이 아니라 세련된 BMW M4가 들어왔다. 제이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렸다. 미연. 무슨 일이야? 딜러십 카드가 모두 거절되고 있어? 점심 주문을 못하고 있잖아. 그녀는 창문에서 돌아서며 눈물을 흘렸다. 값비싼 마스카라가 번졌다. 차고에서 새 공구상자는 형광등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웨스트브룩 아카데미 행정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연과 제이슨은 리처드 교장의 마호가니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고 그 책상은 마치 판사의 단상처럼 느껴졌다. 미연 씨, 리처드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웨스트브룩은 항상 당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김현수 씨의 건설회사는 우리 캠퍼스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서를 앞으로 밀며 말했다. 학비 계약서에는 당신 남편의 서명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학비 납부 없이는 준우의 재학을 계속 허용할 수 없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이슨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수많은 고급차 판매를 성사시킨 미소를 보였다. 현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준우의 교육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리처드의 표정은 단호해졌다. 제이슨 씨, 당신의 걱정은 감사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미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더군다나 학부모 협회에서 몇 가지 승인되지 않은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레이커스 경기 티켓, 골프 클럽 회원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네트워킹 기회였어요. 미연은 약하게 항변했다. 준우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준우의 미래를 말하자면 리처드는 말을 이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입학은 웨스트브룩에서의 고등학교 3학년 수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즉각적인 납부 없이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제이슨이 목을 가다듬었다. 제가 안 됩니다. 리처드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학교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학비 문제는 법적 보호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 종료를 알렸다. 준우는 이번 주까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전학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밖에서 11월의 바람이 미연의 디자이너 코트를 휘감았다. 그녀와 제이슨은 급히 BMW로 향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분노하며 말했다. 현수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파괴할 순 없어. 제이슨의 웃음은 날카로웠다. 내가 본 바로는 현수가 모든 걸 쌓았고 당신은 그 수익을 썼을 뿐이야. 그는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미연은 돌아서며 희망을 걸었다. 당신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4분기 판매 보너스 말이야. 그게 말이야. 제이슨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딜러십에서 내 계좌에서 발견된 이상 거래를 조사 중이야. 그리고 전 부인의 변호사가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을 위해 내 재정을 검토하고 있어. 그는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BMW는 딜러 데모 차량이야. 정확히는 뭘?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여자를 도울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멘토링하겠다고 약속한 아들을 위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미연. 내가 약속한 적은 없어. 내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준우는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육체노동자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제이슨의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영업이라고 하지?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몇 년 동안 현수를 과소평가해왔잖아. 미연의 손이 그의 얼굴을 내리치며 탄 피부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이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현실을 직시해. 자기야. 제이슨은 뺨을 만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환상을 원했잖아. 고급차, 비싼 저녁, VIP 대우. 현수는 뭔가 진짜를 만들고 싶어 했어. 누가 더 나은 투자를 했을 것 같아. 미연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준우였다. 엄마. 민훈의 부모님이 다 알아버렸어. 아빠의 건설 계약을 취소했대. 다들 얘기하고 있어. 사회적 여파는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몇 시간 만에 준우의 부유한 친구들은 곁에서 사라졌고 현수의 회사에 집을 의뢰했던 부모들은 갑자기 다른 약속이 떠올랐다. 미연이 자주 가던 컨트리 클럽은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예약이 꽉 찼다고 했다. 딜러십에서는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한때 기업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주시하며 그녀가 세심히 쌓아올린 세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연 씨, 그녀의 비서가 문가에 서서 망설였다. 총괄 매니저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회의는 짧았다. 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 딜러 데모 차량의 무단 사용에 대한 의문, 회사의 도덕 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매니저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미연 씨. 제이슨 씨는 피닉스 지점으로의 전근을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현수가 만든 삶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빌린 사치와 자동차 영업사원의 공허한 약속과 바꿔버린 삶이었다. 그녀의 전화기에는 은행의 말림이 표시되었다. 계좌. 잔액 74만 2160원 후 그녀는 2008년을 떠올렸다. 경제 침체가 모든 것을 위협했을 때 현수는 그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며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도 반납하며 가정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부재와 섞고 먼지 냄새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가 그녀의 디자이너 라이프 스타일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가 서 있었다. 사립학교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랑 제이슨에 대해 말하고 있어? 아빠 고객들이 자기 애들에게 날 피하라고 했대. 그는 갑자기 더 어려 보였고 더 연약해 보였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미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힘들게 얻은 지혜를 빌린 BMW와 공허한 약속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차고의 보안 카메라는 계속 깜빡이며 이 순간을 또 다른 증거로 기록하고 있었다. 짐 싸라.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뭔가를 해결해야 해. 무슨 걸 해결해? 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대학 입학은? 내 친구들은? 다 끝났잖아.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 미연의 가슴이 설렜지만 그것은 현수의 익숙한 트럭이 아니라 배송 차량일 뿐이었다. 차고에는 새 공구 상자가 손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과 단순히 파는 사람의 차이를 조용히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김현수가 설계한 현실은 완벽하게 설치된 덫처럼 닫혀 들어오고 있었다. 미연은 본질을 거치레로, 건축을 빌림으로, 진정한 사랑을 임대와 사치로 바꾼 대가를 마주해야 했다. 3주는 3년처럼 느껴졌다. 미연은 한때 완벽했던 집의 빈 현관에 서서 자신의 디자이너 가방 컬렉션이 중고 상점 주인의 벤에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가방들은 정품 인증서까지 먼지 하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원래 가격의 극히 일부로 팔렸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중고 상점 주인이 수표를 쓰며 말했다. 요즘은 럭셔리 상품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거든요. 준우는 웨스트브룩 교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내일은 새로운 공립고등학교인 프랭클린에서의 첫날이었다. 레이커스 경기 티켓과 BMW 드라이브는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민우 아빠가 전화했어. 그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송씨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선 그가 업계에서 가장 원칙적인 계약자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대. 이미연은 한 달치 집 대출금조차 간신히 충당할 정도의 중고 상점 수표를 접었다. 뭔가 해결책을 찾을 거야. 뭐려? 엄마, 준우의 목소리는 쓰라린 감정으로 떨렸다. 제이슨도 없고 아빠도 없어. 웨스트브룩에서 졸업을 못하게 되면서 스탠퍼드 조기 입학도 취소됐잖아. 그는 몇 년 전에 김현수가 설치했던 몰딩을 발로 찼다. 모든 게 없어졌어. 엄마가 상사랑 손을 떼지 못해서. 그는 내 상사가 아니었어. 미연은 발끈했다가 스스로를 자제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너희 아빠가 그냥 사라질 리가 없어. 사라진 게 아니야. 준우가 말을 끊었다. 떠난 거야. 우리 때문에.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민우가 보낸 거야? 바이 화면에는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건설 중인 지역사회 센터가 나타났다. 한 사진의 배경에 거의 보이지 않게 김현수의 빨간 트럭이 보였다. 아빠를 찾아갈 거야. 준우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같이 갈래? 북쪽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미연의 남은 신용카드, 그녀의 본명으로 된 저한도 비상용카드로 겨우 기름값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김현수가 집을 지었던 익숙한 장소들을 지나쳤다. 각각은 그의 뛰어난 품질에 대한 명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센터는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강철과 콘크리트의 뼈대가 11월의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부지 곳곳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멘트 혼합기 옆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김현수가 보였다. 그는 살이 빠져 있었고 어깨는 더 단단해 보였으며 자세는 더욱 강해 보였다. 그의 왼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기초 작업에 대해 설명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미연이 말릴 틈도 없이 준우가 차에서 내렸다. 아빠, 김현수는 고개를 약간 돌려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시멘트를 다루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준우는 안전장벽으로 다가가며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 하려던 게 아니었어. 시멘트 혼합기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침묵을 메웠다. 다른 작업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를 피했다. 김현수는 젖은 콘크리트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며 하나하나가 정교했다. 이제 알아요. 준우는 장벽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했던 모든 걸 경제 불황 속에서도 했던 일들, 추가 근무,
스탠퍼드 학비 저축까지 그의 목소리가 멈칫했다. 제이슨은 떠났어요. 일이 힘들어지니까 피닉스로 전근했어요. 아빠가 말했던 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과 단순히 파는 사람의 차이. 김현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을 가로질러 들렸다. 재미있군. 내가 그런 말들을 진심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내가 너희 미래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동안 그는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뒀잖아. 현수, 미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다고. 현수는 시멘트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몸을 돌렸다. 딜러십 남자친구랑 우리 결혼을 고친 것처럼. 아니면 빌린 차랑 농구장 코트사이드 좌석으로 준우의 인성을 고친 것처럼. 그의 웃음은 차가웠다.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어, 미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해. 우리가 더 잘할게요. 미연은 간청했다.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또 다른 기회. 현수는 흑손을 내려놓고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20년 동안의 기회를 가졌어. 20년 동안 내가 진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동안 너는 빌린 무언가를 꿈꾸었지. 그는 뒤편에 솟아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센터를 가리켰다. 이게 진짜야. 모든 빔, 모든 못, 모든 콘크리트. 이건 내가 빌린 BMW가 폐차되는 그 후에도 오래 남아있을 거야. 준우는 장벽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빠, 학교 옮길게요. 일자리도 구하고. 밑바닥부터 현수의 목소리가 숙고하는 듯 했다. 재밌는 말을 했구나. 스탠퍼드 공대에서 전화가 왔어. 그들도 사립학교 성적만큼이나 실무 경험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초부터 건설을 배우고 싶어 할 만한 아이에 대해 얘기했지. 그는 잠시 멈췄다. 답변은 내 옛방에 있어? 새 공구 상자 밑에 희망이 준우의 얼굴에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아. 현수는 흑손을 다시 들며 말했다. 앞으로는 모를 일이지? 너희가 여기서부터 뭘 짓느냐에 달렸어. 그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며 덧붙였다. 신중히 선택해라, 아들아. 빌린 것은 회수당하지만 지어진 것은 오래간다. 김희연은 준우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현수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자 시멘트 믹서기의 리듬이 모든 응답을 삼켜버렸다. 그들 주위로 지역사회 센터는 계속 솟아올랐다. 모든 빔과 기둥은 삶을 세우는 것과 빌리는 것의 차이를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는 길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준우는 부드럽고 굳은 살 하나 없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 없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조수석에서는 미연의 디자이너 시계가 지는 해를 받아 반짝였고, 그것은 인위적으로 빛나는 미래가 갑자기 벗겨진 것을 반영했다. 현수의 말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어떤 것들은 다시 처음부터 지어야 한다고. 문제는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였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매물 표지판 아래서 미연은 이삿짐 운송업체 직원들이 현수와의 삶의 마지막 흔적을 포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며 대출금이 대부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예상하지 못했다. 미연 씨, 이삿짐 책임자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결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물론일 것이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재정관리자 직업의 월급은 이제 기본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었다. 그녀가 찾은 방 2개짜리 아파트는 덜 선호되는 지역에 위치했고 베이지색 벽과 낡은 카페트운 현수가 손수지었던 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준우는 텅 빈 옛방 문간에 서 있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현수가 새로 놓아둔 공구 상자뿐이었다. 피터슨 씨가 전화했어요. 차고에서 일자리 제안에 대한 답이 필요하대요. 지역 자동차 수리점에서 준우에게 초급 일자리,
최저임금으로 기름 교체와 타이어 로테이션 같은 일을 제안했었다. 3개월 전만 해도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학 계획이 좌초되고 저축이 바닥난 상황에서 그것이 구원처럼 보였다. 받아들여, 미연은 목소리를 비우고 말했다. 우리에겐 수입이 필요해.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그 가게의 번호를 검색했다. 그의 디자이너 옷은 실용적인 옷으로 바뀌었고 손질된 손은 이제 처음으로 진짜 일을 경험한 흔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팠다. 그날 저녁, 새로운 아파트에서 미연은 짐을 정리했고 준우는 중고 가구를 조립했다. 벽은 얇아 이웃들이 미납된 청구서에 대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현실적인 대화였다. 제이슨이 전화했어요. 갑자기 준우가 말했다. 흔들리는 테이블에 볼트를 조이며. 피닉스에서요. 미연의 손은 주방용품 상자 위에서 멈췄다. 돈 필요한지 물었어요. 준우의 웃음에는 전혀 유머가 없었다.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전 부인의 변호사가 우리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어요. 더 큰 이혼. 합의금을 직면하고 있다네요. 엄마가 그의 별거 후에야 일이 시작됐다고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